하루를 휴식한 이정우가 홈에서 애틀레티코와의 3연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기준 금요일 저녁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애리조나와의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찬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이 5점대인 아메리칸 리그에 속한 애틀레틱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애틀레틱의 승률이 5할이긴 하지만 개막 초반에 선전을 펼쳤지만 최근엔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계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직전에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도 1승 2패를 기록했고 특히 전날엔 김혜성이 한 경기 홈런, 도루, 이볼넷 등 맹활약을 펼치고 무려 19득점을 터뜨리면서 애틀레틱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충격적인 패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정우가 상대할 선발 투수가 당연히 다저스전에 출전했던 투수가 아니고 4일을 푹 쉬고 샌프란시스코전을 대비한 애틀레틱의 에이스 투수라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패배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정우의 타격 성적이죠. 5월 성적은 분명 좋다고 볼 수 없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 타격을 보이고 무엇보다 4경기 연속 안타와 2경기 연속 홈런으로 장타가 재생산되면서 이정우의 미니 슬럼프가 끝날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정우는 3번 타자로 출전하게 되었고 타순도 변화가 있었고 피츠제럴드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인 로고랩은 1회 초에 3명이 타자를 깔끔하게 요리했고 이정우는 1회 말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습니다. 오클랜드 투수는 공 자체가 강력해 보이진 않았지만 2번 타자들이 쉽게 물러났습니다. 이정우는 초구가 높은 슬라이더가 들어오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째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스위퍼를 공략을 했는데 타이밍이 빨랐고 공은 멀리 날아가지 못한 채 플라이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패스트볼을 예상하고 타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3회의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선두 타자 베일리가 중전 안타를 치면서 출루를 했고 9번 타자 피츠제럴드가 시어스 투수를 힘들게 하면서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선 시어스 투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였죠. 그러더니 라모스까지 연속으로 볼넷을 허용하면서 노아웃의 만루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면 더 좋은 기회죠. 그 다음은 팀의 타점 1, 2위 타자들이 나서고 혹여나 플로레스가 병살타를 쳐도 이정우에게 타점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레스의 타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속 파울을 만들면서 시어스의 투구수를 급격히 늘려버렸고 당연히 밀어내기 점수를 줘도 다음 이정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구째 시어스는 에라 모르겠다 라는 듯 자신의 가장 빠른 볼 92마일 공을 한가운데로 던지면서 플로레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 한 방에 4점을 추가해버린 말로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청하면서 리액션이 저도 모르게 안 나오더라고요. 김이 샜거든요. 아니, 왜 이정우 앞에서 다 쓸어내냐고. 한 명이라도 좀 남겨주지. 아직은 샌프란시스코를 진심으로 응원은 안 되나 봅니다. 이정우 때문에 응원할 뿐. 참고로 저는 본래 다저스 팬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두 번째 타석에서 흔들린 시어스의 2개 공이 모두 볼이 되면서 찬스를 얻었는데 이정우가 원하는 빠른 공을 던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스위퍼만 던집니다. 1&2 카운트에서 여전히 이정우에게 더 유리했는데 4구도 스위퍼를 던졌고 이정우는 타격을 하면서 힘없는 땅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타자들에게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던 시어스는 이정우에게는 단 한 번도 빠른 공을 던지지 않는 치밀함으로 분석을 단단히 한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저스 홈에서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김혜성이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선이 침묵하고 있을 때 3회 2구만에 밀어쳐서 또 안타를 치면서 3경기 연속 안타일 뿐만 아니라 8연속 출루를 하는 미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건 웹은 홈에서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전체의 1위인데 오늘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5회까지 무실점 상황 중이었습니다. 이정우는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주자 없는 상황. 다행인 건 시어스를 3번째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투수를 3번째 만나게 되면 안타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시어스는 이정우를 상대로 구종의 변화를 주면서 이정우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패스트볼을 선택하면서 카운트를 잡은 겁니다.
이정우가 불리한 카운트가 됐을 때 이제 당연히 스웨이퍼를 또 던질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도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겠죠. 그리고 4구째 이정우가 기다렸던 대로 밀어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3타수 1안타. 이제 안타 개수는 49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정우가 올 시즌의 추신수의 기록인 한 시즌 최다인 175개 안타는 물론이고 200안타를 도전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정우가 안타를 친 순간 애슬레틱 에이스는 강판당하고 맙니다. 이정우는 6회 말 1이닝 만에 다시 네 번째 타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정우의 타석은 이번에도 김이 샜고 말았습니다. 본래 선두 타자가 8번부터 시작이었는데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자 1, 2루 상황에서 오늘 경기 말로 홈런을 친 플로레스가 나왔는데 얘 왜 이러니? 이번에도 3점 홈런을 치면서 혼자 타점을 다 쓸어담아 버렸습니다. 욕심쟁이네. 샌프란시스코 승리가 확정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타석에서는 또 주자도 없이 김이 샜던 겁니다. 그래도 이정우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더 크게 정우를 연호하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 한국인들만의 소리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이정우 타석에 다시 좌투수를 올린 애틀레틱. 이 좌투수는 이정우에게 계속 체인지업만 던졌습니다. 그리고 5구째 체인지업을 또 밀어쳐서 페어로 2루타를 치면서 멀티 안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에 50개 안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매우 부진한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리그 최다 안타와 4개 차이밖에 나지 않고 따라붙고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죠. 이정우는 3루까지는 진루가 되었지만 득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에인절스에게 패배 직전이었고 김혜성은 두 번째 타석에서도 빠른 발로 안타를 치면서 3게임 연속 멀티 안타, 다저스 역사상 시거를 넘고 9타석 연속 출루를 해버리는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오늘 완전 한국인의 날이네요. 이번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승리 확정이고 샌디에이고 다저스는 패배각이어서 이정우 입장에서는 더 기분 좋은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8회 말에 이정우는 5번째 타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질투를 넘어서 경의를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정우 효과일까요? 이정우 앞에 플로레스인데 이미 말로 홈런, 3점 홈런을 쳤는데 이번 타석마저도 솔로 홈런을 쳐버리면서 한 경기 3홈런. 그것도 혼자서만 8타점을 쓸어담아 버렸습니다. 타점은 이제 에런 저지를 넘어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가 되었습니다. 매우 어색하죠. 지금까지 대부분 이정우 앞에서 홈런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이정우는 또 주자 없이 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을 내고 크게 휘둘렀는데 맞는 순간은 솔직히 홈런인가 했는데 100m 정도만 날아간 채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최종 5타수 2안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타율은 2할 8푼 9리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아다메스의 추가 타점까지 나오면서 9대1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애틀레틱의 에이스를 무너뜨린 만큼 내일은 연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가 문제죠. 이정우의 연속 멀티안타 파이팅.